예전에도 뭐 잠깐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독이 굉장히 강한 생명체들도 좀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뱀, 도마뱀, 거미, 또 문어 뭐 이런 친구들이 이제 대체로 한독하는 애들이잖아요. 자기들끼리도 서로 독이 되나요 이게? 독사들끼리 만나서 서로 물면? 종이 다르면 우선 무조건 서로 간의 독은 확실하고요. 같은 뱀이라도 완전 같은 종의 뱀이면 네. 어떻게 물리냐 얼마나 심하게 들어갔냐에 따라서 버틸 수는 있어요. 그 방울뱀이 방울뱀 물었어요. 주입된 독의 양이 인간의 기준으로 많다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보이면 얘네들이 진화 과정에서 자기가 쓰는 거라 버티는데 많이 들어가면 얘네도 죽죠. 모든 게 항상 양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내성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고 조금 더 잘 버티는 수준? 근데 이것도 종마다 너무 달라서 그냥 물면 그래요? 서로 다 죽이는 것도 있고 버티다가 죽는 것도 있고 해서 자기가 자기 물어도 죽을 수 있겠다. 죽을 수 있죠. 잘못 물면 그죠? 독을 갖고 있는 동물들은 보관 장소를 되게 잘 지켜야겠네요. 그렇겠네요. 생물마다 정리해야. 엄청 달라가지고 예를 들어 뭐 뱀은 여기 동낭이 있고요, 뭐 오리너구리도 다 있고, 근데 양서류들은 피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왜 괜찮을까? 독화살 개구리는 이것도 몇 년 전에 연구가 된 게 있는데 독화살 개구리? 네, 그 가장 위험한 개구리라 부르는 막 노란색, 빨간색 해서 조그마한 그 아마존에 막 있고 한 얘네들은 독을 피부로 내보내는 종류의 단백질을 따로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이 먹은 게 독이 되면 그걸 방출해서 겉을 둘러싸는 식으로 만드는 시스템이 있어요. 안으로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바깥쪽으로만. 네, 걔네도 속에 주사하면 죽을 거예요. 그래요. 그렇겠네. 자기 독이 아니라 먹이를 먹어서 혹은 미생물로부터 얻은 것들을 하는 거라서. 그럼 저렇게 할 거나 그러면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와, 그러겠죠. 근데 그런 지능이면 어차피 그 이유가 아니라 죽을 거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다가 땀이 이렇게 흘러서 근데 이제 뱀들도 잘못 깨물면 죽을 수도 있고, 혀 깨물고 죽는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얘기죠. 뱀들이 나 죽을란다? 혀 깨물고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뭐 그런 얘기가 이제 뱀에게서 나온 얘기 같다는 말씀이시고, 세균 바이러스들한테도 이런 독이 통해요? 뱀독 뭐 이런 독이 통하진 않겠죠? 이런 개념의 독은 아니지만 치명타를 준다고 치면 항생제도 세균한테는 독으로 받아들일 수도 항생제.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항생제는 특정한 목표 지점들이 있으니까 네. 어느 정도 독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밖에 있을 때는 그냥 입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독을 적용하는 개념이 없고요. 네. 일단 숙주 안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켜야 이제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 세포 안에서 얘가 지금 막 증식하고 있으니까 얘를 제압하는 데는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 세포가 있으니까. 네. 결국 얘를 성장을 억제해야 되니까 독의 정의를 적용하기에는 바이러스는 좀 힘들 것 같네요. 바이러스는 자기 복제만 계속하는 그는- 친구죠. 예. 독들 가운데 주로 이제 경쟁하자면 보톨리토늄 톡신이가 보툴리눔 톡신. 보톨리늄 톡신. 예, 그 친구가 이제 넘버원이죠 아직까지는. 예. 순위권 높은 친구들이 보거랑 독화살 개구리. 독화살 개구리는 뭐 화살을 쏴요? 아니요. 이름 붙은 게 바트라코톡신이라는 독인데, 바트라코란 말이 개구리를 말해요. 이름 자체가 개구리 독이에요. 원주민들이 개구리를 잡아다가 화살에 묻혀서 독화살을 만들 때 썼어요. 그래서 독화살 개구리라는 이름이고. 그 개구리들 쭉 잡아다가 전쟁하기 전에 야 일로 와봐 이렇게 하고 쓱쓱 앞에 총 묻혀갖고 네네. 쐈어요. 그럼 이제 맞으면 이게 죽고. 그런 게 되게 많죠. 지금도 마약성 성분도 개구리 잡아서 몸에서 나오는 진액 모으는 작업하는 사람도 있고, 전가를 요새 기르기도 하고 그 독을 쓰려고 뱀독도 따로 채취하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독이라는 게 잘만 쓰면 너무 유용하다 보니까 인간이 어떤 화학적인 뭐 이런 걸로 양산하기 어려운 모양이죠. 그런 것들은. 화학적으로 만드는 법이 있긴 한데 그렇게까지 많은 양이 필요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거기서 막 노화 방지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대량 생산이 시작되겠죠. 근데 그 원주민들이 독화살을 개구리 잡아다가 만들려면 엄청난 노력과 공에 들어가야 되는 무기인데, 전쟁에 쓰려면 그거보다 더 좋은 독은 똥 묻혀서 쏘면은 그냥 곧바로 들어가서 해열증 올 텐데, 개구리 몇 마리를 잡아야 그거를 다 묻혀서. 근데 이게 우리 생각처럼 이 화살보다는 바람총에다 써서 바람총에다가. 진짜 아, 옛날이에요. 옛날에 쏘는 거. 진짜 막 여기만 가리고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훅 부는. 사냥할 때도 좋았겠네. 이건 사냥할 땐 잘은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사냥은 큐라레라는 다른 독이 있는데, 큐라레는 가열 조리를 하면 분해가 되는 종류예요. 근데 독화살 개구리 독은 거기를 도려내지 않고 먹으면 중독이 돼요. 용도가 좀 달랐어요. 그 뱀들이 서로 그렇게 물고 물리는 그 과정 속에서도 저희가 입고 있는 이 후드 티셔츠만큼은 이게 도톰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뱀들이 여기 뚫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이게 갑옷이군요. 네, 그 저도 에이 그렇게까지 안 될 것 같은데 했는데 직접 물려본 사람들이 네가 이 후드티만 입으면 뱀한테 이렇게 내민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라고. 예, 그래서 뭐 방울뱀이고 뭐 별별 살모사고 다 물었는데 이거는
못 이기겠다고. 그러면 뭐 늑대도 괜찮겠네. 늑대요? 네. 거기까지 가실래요? 아, 거기까지는 안 갈 생각이었는데. 여튼 요 과학 관련된 티셔츠, 천문학, 물리학, 또 화학, 생물학 등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과목들이 다 있지 않나 싶고요. 특히 이번 시리즈는 약간 은은한 컬러, 너무 튀지 않는 톤 다운된 파스텔 톤이라 그럴까? 하여튼 그렇게 좀 색깔이 청바지나 아니면 면바지 같은데 잘 어울리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좀 약간 퀄리티가 좋아요. 제가 지금 입어보니까. 만나고 싶은 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 딱 보이시죠? 잘 눌러보시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굿즈들도 한번 구경 쓱 해보시면 대부분의 독들은 해독제는 있죠? 어지간하면. 웬만해서는 이제는 있죠, 사실. 있죠. 근데 뭐 싼 건 아니죠. 뱀에 물리면 뱀 혈청이 있지만 외국에서 물리면 한 번 맞으면 1억이라고. 뱀 해독제에 맞는데 네. 와. 왜냐면 어떤 뱀에 물렸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게 보유하고 있는 곳에 가서 그걸 맞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도 산에서 뱀 물리면 어떤 뱀인지 꼭 기억을 모양이라도 하라고 하는 게 다른 거 넣으면 효과가 없어서. 아니 이제 날 문 뱀이 있어요. 걔를 잡아서 병원에 갖다 주면 얘한테 혈청 바로 뽑아갖고 나한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뽑으면 독이 나오는 거고요. 그건 이제 준비가 돼 있죠. 톡소이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막 정신없는 와중에도 얘가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가능하면 이제 사진 찍어두시면 제일 좋겠네, 그죠? 뺑소니 번호판 외우는 거랑 똑같네요. 해독제가 없는 독도 혹시 있습니까? 많죠, 사실은. 제일 유명한 건 그 리신이라는 독이 제일 유명하고요. 리신. 흔히 그 피마자라고도 부르는 포피무늬 콩처럼 생긴 열매 씨앗들이 있어요. 기름을 짜내고 남은 피마자 박이라 부르는 찌꺼기 속에 리신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요? 그거를 뽑아내서 암살용으로 옛날엔 많이 썼었고 그 피마자가 이렇게 머리기름 바르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썼고 지금은 산업용 기름으로 많이 써요. 기름에는 독이 없어요. 글쎄요, 신기하게 기름은 괜찮고. 원래 이 리신이란 물질이 그 수용성이라 물엔 녹는데 기름엔 잘 안 녹고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이 기름을 한 80도 정도로 열 가하면 단백질 독이라 다 분해가 돼서 기능을 잃어서 쓸 수가 있어서 요즘에는 기어 같은 데 뿌리는 산업용 기름으로 이걸 써요. 윤활유처럼 쓰는데 중요한 건 식용유 뿌리면 쭉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결국엔 나사에 붙어있는 채 막을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이런 물성을 갖는 기름이 피마자유예요. 속에 들어있는 그 지방산이 달라서 산업용으로 굉장히 많이 써요. 계속 수요 높아지고 있고. 집에 보면 트레드밀 같은 거 있으면 따라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기계기름 넣어주라는 거. 아, 네. 그것도 그 피마자 기름이에요. 피마자는 안 쓸 거예요. 그런 거는 더 저렴한. 피마자 좀 비싼 거군요. 아무래도 생물질로부터 뽑은 거고 만드는 것도 많이 없을 거라서 방앗간 가서 하는 것처럼 피마자 들고 가면 욕먹기 딱 좋아서 다 오염되니까 독성 물질로. 그러니까 그래요? 혹시라도 남아있다 들어가면 죽어요. 왜냐하면 이 리신이라는 게 이런 물 해도 물 한 컵 정도에 들어있는 분자 개수가 거의 우주에 있는 별 수랑 비슷해요. 물 한 컵에? 물 18g이 한 10에 23승계인데 물 한 컵이 보통 한 120ml 되니까 24승계, 25승계 막 이런 수준의 개수가 들어있거든요. 엄청 많은 건데 만약에 그 리신 단 하나의 분자가 들어가면 분당 2000개씩 단백질을 만드는 그 리보솜이라는 공장을 부셔버려요. 단 하나가요? 네, 하나가 분당 2000개를 부시고 계속 다른 걸 부시고 돌아다녀요. 와.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어딘가 가서 끼어가지고 안 돌아가게 만들었다 얘가 빠져나오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안 좋은 건데 리신은 제일 중요한 톱니바퀴 하나를 박살을 내고 딴 데로 가는 종류라 계속 파괴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성격이 아주 더럽네. 와, 무섭다. 근데 이것도 DNA 중에서 아데닌이라는 거 하나만 정확하게 중요한 데를 자르는 그 작업 하나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 몸이 완전 망가지는 거예요. 아무런 효소도 못 만들고. 아니 그럼 도대체 그 피마자는 어떤 동물이 먹어요? 피마자를 누가 먹나 모르겠어요. 근데 먹는 애가 있을 거예요. 먹으면 바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근데 또 단백질 독이어서 먹으면은 내장 기관에 손상이 없다면 위에서 다 무너지는 게 맞고 그리고 생각보다 얘가 열에 약한 게 80도로 1분만 가열해도 다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위험을 감수할 정도의 뭐 맛이 있거나 한 것도 아니라 그거랑은 또 좀 다른. 그 요새는 못 보는데 옛날 어렸을 때는 있었는데. 피마자 기름 네. 많이 봤어요. 피마자요. 식물도 많이 봤어요. 아주까리가 그거죠. 네, 아주까리. 그렇죠, 그렇죠. 요즘은 아주까리. 없네요, 진짜. 아주까리 그 노래 가사에도 있는데. 아주까리 예. 통배. 맞아요. 예. 거의 이제 피마자. 굉장히 독성이 세고 그다음에 해독이 거의 불가능한. 해독제는 없습니다. 이것도 백신 정도만 임상 실험을 하고 있고요. 해독제는 아직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피마자 기름을 짜고 남는 찌꺼기 관리를 확실하게 해야겠네요. 요새는 열 처리해서 사료로 아니면 탄화시켜서 커피 찌꺼기 가지고 뭔가 만드는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 누가 나쁜 마음 먹고 유출하거나 못하게 확실하게 얼마가 돼서 얼마가 나왔고 완전히 처리한 게 다 그 준비가 정도로 돼야. 엄격하게 관리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관심 많이 없기도 하고 사실 피마자 박
닭에서 리신을 추출하는 게 그리 어렵진 않아요. 제가 찾아놓긴 했는데 그럴 바에는 더 위험한 게 많은 시대다 보니까 옛날처럼 막 아무에게도 안 들키고 암살을 한다거나 이런 게 가능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관심이 냉전 시대 때는 쓰였는데 지금은 그냥 위험한 물질 정도로 거의 뭐 독버섯의 독 이런 느낌처럼 취급하는 것